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과부 한 사람이 절구를 혼자 들어 올리고 소를 밀쳐 논두렁에 빠뜨렸으며 심지어 남편이 그 힘에 놀라 죽었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 과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쌈꾼 흉내를 내던 한 사내가 그 과부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포대를 씌우고 업고 나오려 했지만 정작 포대에 씌워져 끌려간 쪽은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과부 한 사람이 사내들도 힘들어하는 절구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고 밭가는 소를 한 손으로 밀쳐 논두렁에 빠뜨렸으며 심지어 남편이 그 무시무시한 힘에 놀라 죽었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술자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 누구 하나 그 과부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김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민 신분이었던 돌쇠는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했지만 간만큼은 더욱 작은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콩알만 한 놈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런 돌쇠가 어찌된 일인지 보쌈꾼 흉내를 내고 다녔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보쌈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 몇 사발 마시고는 이번 한 번만이라며 밤마다 어슬렁거리다가 정작 과부 집 앞에만 서면 도망치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12번을 실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쥐새끼만 한 놈이 무슨 보쌈을 하겠느냐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에 보쌈꾼으로 소문이 났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면 평생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주막에서 술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술잔을 들 때마다 손은 더욱 떨렸지요. 주모가 돌쇠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무당 하나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돌쇠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들 포대가 아니구만. 하지만 운명의 매듭은 묶일 것이다. 돌쇠는 무당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무당이야 늘 횡설수설하는 법이니까요. 돌쇠는 집에 돌아가 큰 포대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몰래 과부 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의 집은 마을 한쪽 끝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개도 없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누군가 골아떨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돌쇠는 재빨리 포대를 꺼내 분이의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포대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업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포대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여인 한 명인데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돌쇠는 온 힘을 다해 포대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대는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지요. 돌쇠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게 대체 쌀 포대냐, 바위 포대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대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더니 이내 포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포대를 뒤집어 쓴 채로 돌쇠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대에서 손이 쑥 나오더니 작은 돌쇠의 멱살을 단번에 움켜잡았습니다. 이게 요즘 보쌈이냐? 굵직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이는 포대를 벗어던지고는 돌쇠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왜소한 돌쇠는 두 발이 허공에 뜬 채 허우적거렸지만 분이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치 강아지 한 마리를 드는 것처럼 가볍게 들어 올린 분이는 그대로 돌쇠를 질질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애원했지만 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분이는 돌쇠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작은 몸집의 돌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분이는 팔짱을 끼고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압적이던지 돌쇠는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12번째구나. 언제까지 내 집 앞에서 어슬렁거릴 셈이냐? 너 같은 콩알만 한 놈이 감히 보쌈을 하려 들다니.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이는 이미 자신이 몰래 왔다 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한숨을 쉬며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발목을 묶어라. 도망가지 못하게 말이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발목을 묶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보쌈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묶이는 신세가 되다니 말입니다. 돌쇠는 그날 밤을 분이의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이가 차려준 밥상은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나물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밥상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밥알이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만 눈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밥 먹다 우는 사내는 처음 본다. 무엇이 그리 서러우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이 너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놈이 이런 밥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 한 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매일 100짐씩 나른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장작 100짐이라니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왜소한 돌쇠는 장작 한 짐을 들어보려 했지만 들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이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보쌈은 무슨 보쌈을 하려 했느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날 하루 종일 분이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약초를 다려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분이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친절함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돌쇠가 보쌈에 실패하여 맞고 도망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문은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돌쇠가 잡혀서 그 집에 산다는 소문으로 바뀌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분이가 고마워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작 한 짐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쇠는 답답한 마음에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내 말벗이 되어다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분이의 곁에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이가 밭을 갈 때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이가 장작을 팰 때면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돌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이의 남편은 원래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후 모든 일을 분이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쌀을 찢고 집을 고치는 일까지 모두 분이의 몫이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이 세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분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문은 모두 거짓이다. 내가 남편을 놀라게 해 죽인 것이 아니라 남편은 원래 병이 깊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웠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괴물처럼 여긴다. 돌쇠는 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그날 밤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전 태어나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마님은 그저 강하실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분이는 돌쇠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보며 웃음이 났고 돌쇠는 분이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힘을 키워갔습니다. 여전히 장작 한 짐 들기는 벅찼지만 이제는 밭질 정도는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돌쇠는 분이를 위해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담장을 고쳤으며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분이는 돌쇠가 해준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마음 편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마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매일 밤 혼자 방에 누우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구나.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것이 내 운명인 것을. 돌쇠는 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분이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곁에 있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분이는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분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약골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분이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분이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아전이 광군을 데리고 분이의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아전은 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은 위험합니다. 사내를 잡아가두고 괴력으로 마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이에 대한 모든 소문은 바로 이 아전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전은 분이의 땅을 빼앗으려 했지만 분이가 쉽게 굴하지 않자 소문을 퍼뜨려 겁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광군 셋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군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광군 셋은 동시에 분이를 막으려 했지만 분이는 손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셋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광군들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작은 몸집의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잡아가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쌈하러 왔다가 보쌈당한 것입니다. 관아는 술렁거렸습니다. 돌쇠의 고백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콩알만 한 놈이 보쌈을 하려 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웠을 뿐입니다.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아전이 땅을 빼앗으려 퍼뜨린 것입니다. 아전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분이는 마당 한쪽에 놓인 절구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광군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분이는 절구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괴력이라면 살기 위해 키운 힘도 죄가 됩니까? 관아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다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해 주었고 제게 따뜻한 밥을 주었으며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곁에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관아는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감탄의 소리였습니다. 결국 아전은 파면되었고 분이와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분이를 보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분이가 자신을 보쌈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이는 돌쇠의 마음을 훔쳤고 돌쇠의 인생을 훔쳤으며 돌쇠의 모든 것을 훔쳐버렸던 것입니다. 돌쇠는 피식 웃으며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보쌈하려 했지만 결국 제가 보쌈당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훔치려 했지만 내가 너를 훔쳐버렸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싶으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는 약합니다. 장작도 제대로 나르지 못하고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마님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분이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상관없다. 내가 해주는 것은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돌쇠는 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혼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면 그만이지. 돌쇠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함께 마을을 걸어 다녔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혼례도 올리지 않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해 주었지요. 가을이 되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순했고 어머니를 닮아 튼튼했습니다. 작은 돌쇠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붓, 돈, 활, 쌀, 그리고 장작이었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어미를 닮았구나. 하지만 그 다음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이는 장작을 집어든 채로 아버지 돌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힘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가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안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처럼 힘이 셌지만 아버지처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야말로 진짜 보쌈꾼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보쌈꾼 말이지. 그 말을 들은 돌쇠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가 저보다 훨씬 나은 보쌈꾼이 되었습니다. 분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보쌈당한 덕분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여전히 빈 포대가 빨랫감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 포대는 이제 두 사람의 웃음거리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가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돌쇠, 요즘도 보쌈하러 다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한번 보쌈당하고 나니 더 이상
보쌈할 필요가 없더군요. 주모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돌쇠는 술 한 사발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분이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분이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분이는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주막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구나. 한 사발만 마셨습니다. 분이는 피식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돌쇠는 분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무당은 가끔 두 사람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오늘은 사람이 들 포대가 아니었구만. 하지만 운명의 매듭은 묶였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작고 약했고 분이는 여전히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미 장성한 아들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어머니를 보쌈하려 하셨습니까? 돌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결국 내가 보쌈당했다. 그럼 후회하십니까? 후회? 천만의 말씀이다. 보쌈당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훔치는 것이 진짜 보쌈이라는 말입니다. 돌쇠는 분이의 몸을 훔치려 했지만 분이는 돌쇠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도 올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강함과 약함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고을에서는 보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혼례도 없었고 거창한 약속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보쌈하러 갔다가 보쌈당한 사내와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은 과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 백발이 된 돌쇠와 분이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그날 밤 마님을 보쌈하러 온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분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그날 밤 서방님을 보쌈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축하라도 해주려는 건지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